네, 안녕하세요. 일본어 N5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1강 부분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한자와 단어를 보고 그냥 그대로 맞췄는데 앞으로는 영상 마지막에서 테스트를 한 번씩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복습 겸 간단한 테스트를 할 텐데요. 시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또 제가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천천히 그냥 편하게 듣는 식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에 맞는 한자를 고르시오 돼 있는데 1번에 히가시라고 돼 있죠. 히가시가 무슨 뜻이었죠? 바로 동쪽입니다. 자, 1번의 선택지 1번은 남역 남자 미나미라고 읽고 2번이 동력 동자. 그럼 2번이 정답이겠네요. 히가시는 이렇게 동쪽 동자로 쓰면 되고 3번은 서쪽 니시, 4번은 북쪽 기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히다리란 단어에 맞는 한자를 골라야 되는데 히다리는 어디죠? 오른쪽 왼쪽 세 글자 두 글자. 근데 일본은 반대로 두 글자 세 글자. 미기 히다리 오른쪽 왼쪽이니까 자 봅시다. 선택지 1번 윗상자죠. 우에이고 선택지 2번 아래하 시다. 3번은 이게 입구자가 들어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미기 되고 4번이 바로 이 왼좌자죠. 히다리 4번이 정답이었고 자 다음 단어의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는 단어였을까요? 한자는 가까울 근이에요. 일본어로 가깝다는 거는 치카이죠. 그러니까 뜻은 1번 가깝다가 되는 거고 멀다는 토이, 사이는 아이다, 밖은 소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아르크라고 읽고 이게 걸을 보자니까 걷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이라는 거는 무카이, 두 번째 살다는 스무, 앉다는 스와루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끝내고 2강 한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볼 한자는요. 공, 비다, 비어있다 라는 뜻의 한자인데 일본어로는 장음 그라고 읽습니다. 이 윗부분에 이렇게 된 게 구멍혈이에요. 구멍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뭔가 구멍이라든가 뭔가 뚫려 있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밑에 하나 둘 셋 돼 있는 거는 장인공 혹은 만들다 공자인데 공이 여기서 발음을 나타내고 구멍이 여기서 의미를 나타내겠죠. 구멍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와 발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를 형성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형성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해자가 있는데 이게 점 3개가 똑똑똑 찍혀 있는 거는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된 물수자가 있습니다. 물수라는 한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점 3개로 바뀌게 되죠. 바다 해이고 이렇게 점 3개가 물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오른쪽에 이게 뭐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매번 할 때 매, 항상 그런 뜻의 매자인데요. 여기서는 매, 해 발음이 어때요? 발음이 조금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형성자에 해당한다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해자는 물수가 의미, 매번 매자가 발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자를 여기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그냥 이어서 한꺼번에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바다 해 발음은 카이. 그 다음에 냇물 내천자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슉 흐르는 모습이죠. 일본어는 생이라고 읽고 내천 시냇물 혹은 강물 그런 뜻입니다. 산 직관적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자로 나타낸 게 바로 이 매산 혹은 산자입니다. 일본어도 그냥 우리나라 발음 비슷하게
상이라고 읽습니다. 이 한자의 음독이라는 거는 중국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발음이 유사해요. 근데 이 훈독이라는 거는 일본의 고유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훈독은 단어마다 다 새로 외워야 되는 거죠. 음독은 우리가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셨거나 혹은 중국어를 몰라도 한국 한자음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이 나무 목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요. 옛날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요게 요렇게 되어 있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잎사귀 같은 거는 이제 겨울이 되면 떨어지니까 표현을 굳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란 뜻이고 일본어 음독은 모쿠 혹은 모쿠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꽃 화자죠. 일본어는 카라고 읽는데 위에 이렇게 된 게 풀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풀초를 이렇게 일본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아랫부분은 이게 될화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이 글자가 되다 변하다 이런 뜻인데 화가 발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풀과 관련이 있고 발음이 화예요 하는 것을 알려주는 형성자입니다. 이 한자의 어떤 구성 원리에 관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화, 그 다음에 불화를 배워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불화인데 불화도 음독은 역시 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서 히읗 소리가 나는 한자는 일본어로 갈 때 카행으로 가키크케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이렇게 슉슉슉 흐르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물이란 뜻이고 음독으로는 스이라고 합니다. 스이 물수. 밑에를 조금 지울까요? 자, 그 다음은 우슬소자라고 되어 있죠. 우슬소, 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다음 기회 영상에서 뭐 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쓰는 우슬소를 더 많이 씁니다. 와라우라고 읽는데요. 이게 웃다 할 때 그 우슬소자고 이거는 사실 일본어에서 피어나다, 꽃이 피다 할 때 그 필소로 많이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일본에서는 꽃이 피다를 이제 꽃이 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거랑 모양이 좀 비슷하죠?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고 입으로 웃으니까 웃을 소인데 실제로는 피다란 뜻으로 쓰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방긋방긋 웃는다 할 때 웃을 소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견자 일본어로 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눈목자죠. 이 밑에 이렇게 발처럼 되어 있는 게 사람인 부수가 다른 글자의 밑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눈으로 본다, 볼견, 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 노라고 읽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 부분이 무거울 중자예요. 중. 오른쪽은 힘력자입니다. 힘을 줘야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력이 들어가고 무거울 중은 여기서 중하고 동 이게 발음 부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형성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물 우리가 뭐 사물도 되고 인물도 되고 뭐 그냥 물체 할 때 그 물자죠. 발음이 무츠 모츠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게 소우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하지 마라 할 때 금지를 뜻하는 물자이거든요. 물 그리고 여기는 소우 이래 있는데 소라는 게 이제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소 같은 가축을 말하다가 그냥 물체, 물건 이렇게 확장이 된 거겠죠.
여기 이거 말물자는 금지하다 뜻인데 물건이랑 금지하다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물자가 왜 들어갔냐? 역시 형성자의 발음 부분으로 의미 플러스 발음으로 들어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견자인데 갱이라고 하고 하나 둘 셋 점 하나 찍으면 되겠죠. 이건 원래 개의 모습을 상영한 글자인데 나중에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마치 큰 대자에 오른쪽 위에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갱이라고 하고요. 이건 역시 음독입니다. 그리고 새조자. 새조자 역시 새를 상영한 거죠. 여기가 새 머리고 여기 새 꼬리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쓰는 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새조자 조라고 장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조는 조이고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게 날비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서 날개짓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비라고 하고 히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읍이나 피읍 발음이 나는 건 일본어에서 H 소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죽을 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다 그런 뜻이죠. 시라고 읽고 이 시라는 게 우리 넷 사자 넉사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서 시라고는 잘 읽지 않고 용이라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용이라고 사자를 읽고 있습니다. 숫자 4입니다. 자, 이제 단어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까 빌 공자는 소라라고 읽고 하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라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하늘이 비어 있잖아요. 공중 혹은 우리가 하늘을 지키는 군대를 공군이라고 하죠. 그때 공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미라고 되어 있고 바다라는 뜻인데요. 바다 해자를 우리가 아까 배울 때 가이라고 음독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이라는 거는 바다 해할 때 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우미라는 거는 한국어 바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배울 때 바다해 이렇게 배우니까 일본어는 우미, 가이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이라는 뜻의 가와를 내천자로 이렇게 물이 슉 흐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강물이 쓱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내천자로 나타냈으니까 강이라는 단어도 즉 가와라는 단어도 이 내천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와는 강, 그리고 야마가 산이죠. 산은 야마라고 하고 나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아까 모쿠 혹은 모쿠라고 한 건 역시 음독이고 지금 키라고 한 것은 바로 나무에 해당하는 일본의 훈독입니다. 산 같은 걸 오르다라는 거는 노보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히라가나로 적혀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한자로 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는 단어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맞춤법에 관한 거니까 일단 N5 수준에 맞게 한자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루 이제 오를 등자를 써서 여기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히라가나로 그냥 표기를 했고 산을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꽃 화자죠. 꽃 일본어로 하면은 하나, 불은 일본어로 히입니다. 불화자 히. 아까 물을 우리가 스이라고 읽었지만 이건 역시 음독이고 미즈 즉 물을 말하기 위해서는 미즈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스이 이거는 수죠 수. 우리가 한국어로 한자음이 훈음 있잖아요. 한국에도 물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당 가서 수 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물 주세요 이렇게 해요.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도 내가 물이 마시고 싶으면 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스이라는 건 어떤 거에 쓰이냐? 한국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 뭐 수자원, 수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단어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웃을 소자라고 했는데 일본어로 꽃이 피다 하는 걸 꽃이 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웃을 소자지만 실제로는 사크라고 읽고 꽃이 피다라고 합니다. 그럼 꽃이 피다 여기 꽃화자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하나가 하면 꽃이 사크 하면은 피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사크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볼견자니까 보다 하면은 미루 본다 미루 이렇게 됐고 기본형이죠. 근데 이 에가 들어가면은 미에루라고 해서 보이다. 어떤 물체가 나한테 보이다. 미에루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다는 내가 보는 거고 미에루는 나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눈 뜨고 있으니까 보였어요. 그게 미에루고 그 다음에 미세루 세가 들어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다. 미세루 이런 단어가 됩니다. 보여주다. 이건 이제 처음으로 음독끼리 합쳐진 한자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동물, 움직일 동, 물건물 해서 노부츠 합치면 노부츠, 동물 이런 뜻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한국어에 있는 한자어를 활용하면은 일본어도 조금 쉽게 우리가 진입장벽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개견자, 아까 캥이라고 읽었는데 이건 역시 음독이고 이누라고 해야 개, 강아지 그런 뜻이 되겠죠. 개견자는 이누. 네코, 네코도 역시 한자로 적을 수가 있지만 한자 수준에 따라서 M5에 맞춰서 히라가나로 표기했습니다.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네코는 고양이. 그다음에 세조자, 새는 돌이라고 하죠. 가끔 닭도 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세조자는 조류 전반을 말할 때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날아가다 할 때 이 날비자 도부 날아가다 새가 날개를 펴고 날다 도부. 그 다음에 우리가 새 같은 동물들이 소리 내어서 우는 거를 나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우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동물들이 소리 내는 걸 울다 나크 울다 됐고 죽을 사자 뒤에 이 누가 붙어서 죽다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발음은 신우 신우 죽다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단어가 뭐 끝난 것 같고요. 테스트 아주 빨리 진행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단어에 맞는 한자. 하나는 우리가 꽃이니까 1번 나무, 나무는 키고 두 번째 꽃화자 이게 정답이죠. 세 번째 개견자는 이누라고 읽고 네 번째 물수자는 미즈. 그리고 야마는 산이죠, 산. 우리가 올라가는 산. 그러면은 이거는 강, 물을 본든 거니까 이게 정답이죠. 3번 외산자. 공은 이제 비어 있는 공간, 하늘, 공중이니까 소라, 바다, 우미. 그리고 가와, 강. 단어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 보이나요? 날아가다, 도부라고 읽고 날다. 오르다는 노보루였죠. 보다는 미루, 피다는 꽃이 피다는 사크. 신우는 이제 죽을 사자가 있으니까 죽다라는 뜻으로 가야 되고 울다는 나크 보여주다 미세루 세루라고 해 보여주다. 서다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타츠 서다 설 입자 써서 다츠라고 하면 돼요.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일본어를 뭐 각자 공부하신 이유가 뭐 다 다르겠지만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